제가 지난번에 법인세법 신탁 관련 얘기는 올렸고요. 이제 소득세법을 올려야 되는데 소득세법 신탁 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소득세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그게 신탁의 이익인데 그거를 곧장 콘텐츠로 올릴까 하다가 안 되겠다 아무래도. 신탁 도관론, 신탁 실체론, 지난번에 법인세법 편 신탁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너무 간략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걔를 좀 다시 한번 잡고 가려고 그래요. 그 신탁 도관론, 신탁 실체론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소득세법 얘기가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오늘은 신탁 도관론부터 얘기할 거예요. 신탁 도관론. 이제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대충 어렴풋이 아실 거예요. 어렴풋이.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게 가지는 그 숨은 의미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보려고 해요. 자, 신탁을 일으키는 사람, 신탁재산을 수탁자, 신탁회사에게 맡기는 사람, 신탁, 위탁자죠. 위탁자. 위탁자고요. 여기 수탁자가 있어요. 신탁회사예요. 그리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죠. 걔를 우리가 이제 신탁재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 수익은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갖다 주게 돼 있죠. 자, 이게 기본 구조예요. 이게 신탁의 기본 구조고 이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이제 여기서 신탁 도관론의 입장을 들여다봅니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가지고 막 운용하잖아요. 신탁재산,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여기다 몇 개 좀 적어볼까요? 이 신탁재산이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뭐 주식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채권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 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요. 부동산을 빌려주기도 하고, 뭐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채권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면 부동산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소득을 발생시키면 부동산 쪽에서는 임대소득이 발생할 거예요. 이쪽 주식에 투자를 하면 배당이라고 하는 소득이 발생할 것이고, 채권이라고 하면 이자라는 소득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소득을 주는 사람이 있겠죠. 소득의 지급자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소득의 지급자. 소득을 이렇게 갖다 줘요. 이렇게. 그 신탁재산을 운용해서 발생한 소득을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신탁 도관론은 이 소득이 딱 발생했을 때 신탁재산에 관련된 이 소득이 딱 발생돼서 신탁재산에 딱 귀속이 될 때, 신탁재산이 딱 발생할 때, 소득이 발생할 때, 이 수탁자, 신탁회사라는, 신탁이라는 이 도관을 통해서 곧장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요. 신탁재산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은 수탁자에게 지급이 되지만, 결국 이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거거든요. 그래서 곧장 얘는 도관에 불과하고 곧장 이 수익자에게 그 수익이 귀속된다라고 봐요. 소득이 발생하는 그 순간. 그래서 신탁 도관론은 요 신탁회사 신탁을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소득의 지급자가 곧장 요 수익자에게 소득을 갖다 주는 걸로 이해해요. 그래서 이 소득의 지급자가 수익자에게 직접 소득을 갖다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 소득의 지급자는 신탁 도관론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돼요. 원천징수 의무자. 신탁 도관론은 수익이 진짜 귀속되는, 진짜 이 수익을 먹는 요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봐요. 이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신탁회사가 단순한 도관의 역할이 아닌 법인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신탁도관론에서는 수탁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신탁회사가 법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법인과의 과세 형평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 신탁의 수익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에는 신탁재산에서 소득이 딱 발생했을 때 그 소득이 어떤 수익자에게 귀속되는지를 알아야 이 사람이 원천징수를 딱딱딱딱 할 텐데, 수익자가 많으면, 다수이면 그 발생한 소득이 누구의 소득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는 과세할 수가 없고, 진짜 요 신탁회사에서 수익이 분배될 때 그때 비로소 과세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한 시점보다 실제 과세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그 이후가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일이 뒤로 미루어 늦추어진다 그래서 과세 이연이다 이렇게 과세 이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익자가 다수일 때에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누구의 소득인지 몰라서 과세를 못하고, 신탁회사에서 실제로 소득이 분배될 때 그때 비로소 과세가 가능하다. 과세 시점이 뒤로 미루어진다. 과세 이연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게 한 가지 특징이에요. 신탁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 기본적으로 수익자에게 소득이 곧장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발생 원천을 따져요. 이 수익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 임대소득이 발생한다고 했죠. 얘는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될 거고요.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배당소득이 될 거고, 채권에 투자했다 그러면 이자소득이 된다 이렇게 돼요. 소득의 발생 원천에 따라서 소득을 구분하게 된다. 이게 신탁도관론이에요. 다음에는 신탁실체론을 얘기해 볼 거예요.